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단한 하루.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하늘을 보며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은 날. 그럴 땐 따뜻한 에세이책 한 권 권해드립니다. 그대만 모르는 비밀 하나. 이 책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순간에도 세상은 우리를 몰래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지금 그 아픔의 무게를 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강연을 할 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 있다. 작가님, 저서 중에 결국 모든 것은 다 좋은 계획이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참하고 재수없고 절망스러운 일조차도 정말 나에게 최고로 잘된 일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좋은 계획이라는 말에는 사실 그리 좋지 않은 일과 그렇게나 안 좋은 일 모두를 잘된 계획으로 바꾸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누군가가 또 날카롭게 묻는다. 결국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는 거 아닌가요? 듣기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뻔한 소리 같은 것 말이에요. 그때마다 나는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몇 년 전 티베트 오지 마을로 봉사활동을 간 일이 있다. 그곳 아이들에게 방한용품과 의류, 생필품 등을 전달해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물품을 준비하던 도중 팀의 한 여학생이 막대사탕도 사가자고 했다. 당시 나는 그녀의 제안에 반대했다. 그 돈으로 다른 유용한 물건을 더 마련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집했고 결국 사비를 털어 막대사탕 몇 봉지를 샀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옳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옷과 생필품이었지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한 것은 바로 그 막대사탕이었다. 난생 처음 막대사탕을 받은 아이들이 조심스레 껍질을 벗기고 머뭇거리며 사탕을 입에 무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 혹은 거칠고 힘든 삶에도 이처럼 달콤한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한 미소였다. 아이들은 막대사탕의 껍질마저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품에 넣었다. 행복한 달콤함이 혀끝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그야말로 눈에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행복감에 전염될 정도였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떠나려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다가와 내게 물었다. 사탕 더 있어요? 주머니와 가방을 다 뒤져보았지만 아쉽게도 사탕은 없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큰 도시에 가면 사탕을 많이, 아주 많이 먹을 수 있단다. 그 말에 아이의 눈이 크게 반짝였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긍정적 에너지는 우리 손에 쥐어진 막대사탕과 같다. 막대사탕 하나로는 추위를 피할 수도 굶주림을 해결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무언가를 이 세상 누군가는 간절히 원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 근심 없이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막막한 절망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수 있다. 당신에게는
뻔하디 뻔한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두드리고 목숨을 구하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캄캄한 인생길을 비추는 한 줄기 등불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내게 필요치 않다고 모두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필요치 않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영혼의 닭고기 수프 같은 말들이 일상적인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비판, 비현실적인 기대감만 북돋아 진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비난, 약이 아니라 마약이라는 조롱에 외면하고 침을 뱉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감싸고 고통을 먹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이다. 그런 순간이 오면 평소 신경도 쓰지 않았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두드리고 대충 읽어넘겼던 문장 한 구절이 깊은 위로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누구나 아는 뻔한 그 소리가 인생의 진리로 깨달아지며 나를 구원하는 구명줄이 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명약 따위는 없다.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붕대만 있어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예전에 연세 지긋한 독자 한 분이 내게 말했다. 당신의 책이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창작 자체로 큰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나의 긍정적 에너지는 내가 직접 경험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되도록 많은 사람과 나누고 공감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굳이 전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될 수 있는 한 길을 덜 돌아가고 덜 상처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실로 미약하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적다. 만약 긍정적 에너지의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자신의 부정적 에너지만이라도 거둬들여야 하지 않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열에 8, 9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 8, 9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평탄하게 흘러가는 한둘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털어내고 가볍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긍정적 에너지가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마음을 상하게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감정적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거두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적어도 주변에 태양처럼 빛과 온기를 주지 못하더라도 블랙홀처럼 생기와 광채를 삼켜버리지는 말아야 할 게 아닌가. 부디 닭고기 수프가 싫다고 독주를 마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다. 세상이 너를 몰래 사랑하고 있어. 사는 게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라. 세상은 그대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크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느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은 제이는 종종 길가 노점에서 토스트를 사서 지하철을 타고 가며 먹는다. 그런데 평소처럼 지하철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 토스트 포장을 벗겨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날따라 소스가 사방으로 삐져나와 그녀의 하얀 셔츠 위에 떨어졌다.
제이는 속으로 짜증을 내며 노점상 아주머니를 원망했다. 아이씨, 아줌마는 왜 이렇게 소스를 잔뜩 뿌린 거야? 케첩은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어떡해. 제이는 몰랐다. 매일 아침 커다란 가방을 둘러매고 퀭한 얼굴로 나타나는 그녀를 아주머니가 얼마나 안쓰러워하는지를. 딸 같은 아가씨가 돈 아낀다고 항상 제일 싼 토스트만 사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를. 그래서 몰래 계란 프라이 한 장, 햄 한 장을 더 넣어준다는 것을 제인이 알 리 없었다. 그저 자신이 시킨 것에 비해 조금 더 두툼하고 그 탓에 소스가 잘 삐져나오는 토스트를 투덜거리며 먹을 뿐이었다. 오전 회의 전 데스크 업무를 맡은 여직원이 커피를 돌리는데 어째서인지 제일 가까운 자리에 정연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져다 준 뒤 제일 마지막에 정연에게 커피를 주었다. 정연은 괜히 기분이 상했다. 안 그래도 최근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데스크 여직원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여직원이 커피를 늦게 준 까닭은 저번 회의 날 그가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불평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일부러 그를 제일 나중으로 미룬 것이다. 나름 그를 배려한 행동이었지만 정연은 그런 마음 씀씀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이진의 상사가 그녀를 부르더니 느닷없이 아프리카 주재원 파견을 제안했다. 말이 제안이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황이었다. 이진은 기가 막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다른 지역도 아닌 아프리카라니 좌천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지만 상사는 자신이 다 생각이 있다며 무조건 따를 것을 종용했다. 결국 이진은 화가 나서 상사의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상사는 정말로 생각이 있어서 어렵게 그 자리에 이진을 내정한 것이었다. 평소 그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상사는 그녀를 자신의 후임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젊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치열한 논쟁 끝에 그녀가 현지에 가서 실무 능력을 검증받는 조건으로 마침내 승낙을 얻어냈다. 만약 그녀가 1년 동안 아프리카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면 초고속 승진길이 열리는 셈이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였지만 이진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늦은 저녁,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수는 우산을 받쳐 들고 집에 가고 있었다. 그런데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면서 인도 옆 무릉덩이를 밟았고 그 바람에 은수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은수는 아무리 구급차라도 저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며 한바탕 성질을 내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그 시간 바람같이 달려간 구급차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은수의 집 앞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것이다. 구급차 기사가 속도 위반도 신경 쓰지 않고 바람처럼 달려간 이유는 오직 은수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지연은 오피스텔에 막 도착한 참이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가방을 든 채 불만을 터뜨렸다. 회사에서 제공한 오피스텔이 얼마나 구석진 곳에 있는지, 교통편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직 정식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인사차 들러본 사무실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했는지, 연봉은 또 왜 이렇게 짠지. 그녀의 불만을 들은 엄마는 뜻밖에도 속상해하기는커녕 웃음을 터뜨렸다. 딸, 엄마는 네가 대견해. 얼마나 능력 있으면 회사에서 젊은 너를 일부러 집까지 구해주며 스카우트 했겠니? 엄마가 네 나이 때는 혼자 상경에 직장을 다니면서 마땅히 묵을 곳이 없어서 친척집이며 친구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었어. 나중에 겨우 나 한 명 누울 자취방을 구해놓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데 너는 번듯한 집, 그것도 회사에서 돈까지 내주는 집이 있잖니. 주변에 얘기하면 다들 잘난 딸 뒀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진심으로 기쁜 듯 낭랑하게 울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기분이 점차 좋아졌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다. 살풍경하르라는 예상과 달리 볕이 잘 드는 거실 한쪽. 붉은 꽃이 가득한 싱그러운 부겐빌레아 화분이 그녀를 맞이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아마 전임자가 두고 간 것 같았다. 그동안 돌보는 이 하나 없었을 텐데도 홀로 꿋꿋이 소담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식물이 놀랍기만 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은은한 꽃향기를 한껏 들이켰다. 그러자 갑자기 웃음이 날 정도로 행복해졌다. 삶의 곳곳에 복병처럼 숨어있는 불행, 놓쳐버린 기회, 예기치 못한 고난에 좌절하지 마라. 더욱이 그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폭풍 같은 나날이라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기에, 아무리 힘든 시절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과거가 될 것이기에, 그리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응원하고 부축하고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기에. 당장 내게 주어진 상황은 추하고 징그러운 개구리 같을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외면하지만 말고 용기 내어 키스한다면 징그러운 개구리 대신 멋진 왕자님이 눈앞에 나타나고 모든 것이 변할지도 모른다. 어떤 책은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라서야 비극이 해결되고 아름다운 결말이 드러난다. 어떤 그림은 마지막 터치가 끝나고 나서야 명암이 분명해지며 전체적인 풍모가 명확해진다. 어떤 일들은 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행동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선의와 진심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추한 얼굴 아래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노트르담의 꼽추처럼 어둠 속에서 남몰래 나를 돕는 이가 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도록 보이지 않게 돕는 우렁각시 같은 이가 삶의 곳곳에 존재한다. 운명은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통치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소리 없이 동행하다가 때때로 손을 뻗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수호신에 가깝다. 운명이 주는 선물은 조금 늦기도 하고 때로 느리기도 하고 종종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전혀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는 반드시 값진 선물이 된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마주치게 되는 따스함과 온기가 비참하고 어둡게만 보이던 인생을 조금씩 바꾸는 용기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대만 모를 뿐 세상이
그대를 몰래 사랑하고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